왜 이렇게 또 오래 걸리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나?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조금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설치 한번 하면은 얘도 한 700메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인텔리제이보다 좀 오래 걸리고요. 약간 인텔리제이는 좀 더 빨리 설치돼요. 둘은. 자, 그래서 설치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고. 아, 또 그렇지. 그 이유가 있지. 2026년 6월 버전이네. 그래서 저번 달 버전. 네. 자, 창이 뜨면서 요게 뜰 거예요. 요거 뜰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요게 뜰 거니까 요거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라고? 전자전구 프레임워크예요. 이거를 개조해서 쓰는 게. 자, 일단 이거를 뜨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 부트라고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보시면 이클립스 안에 이 폴더 안에 설치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요.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우리 뭐냐면 자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게 폴더 0번 0 언더바 자바 자바라고 만들어줘. 이렇게 0 언더바 자바 만들어줘. 자바 부트. 자, 다시 한번 이제 부트 폴더 안에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들고 그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 0 언더바 자바를 만들고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바를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기초를 봤는데 그 자바를 좀 심화해서 기초는 대략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기초를 심화해서 하는 걸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뜨셨죠? 여기 지금 이거 다 떴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워크스페이스 그걸 선택해. 자, 여기 옆에 보시면 브라우저 있죠? 브라우저 있지? 자, 브라우저 클릭해갖고 거기로 지정을 해줘. 자, 6번 부트에 워크스페이스 0번 잡아. 여기
자, 그 밑에 써있죠. use this as default. 그러니까 다시 묻지 않음 있죠. 이걸 해놔. 그래야 이제 이클립스 열면은 다시 안 물어보고 열리거든요. 여기 밑에 뜬 거 체크해줘요. 요거.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또 물어볼 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체크해주고요. 런치.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갖고 뭐냐면, 자, 디펜더라고 돼 있는 형태로 어쩌고저쩌고 뜨면 그냥 keep eclipse id being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해주고요. 자, 이제 제가 그 학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있잖아. 대학교를 나오고서도 그 뭐랄까 아버지가 회사를 하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일부러 우리나라 안 와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와서 그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경쟁이 세긴 세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잘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은 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친구들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국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채롭게 하는 걸 좀 원해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서 신입을 뽑을 때도 일단 그런 걸 좀 보니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했던 거 중에, 자, 어떤 거냐면은, 우선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든지 다 해보시고 관련 있는 거를 하시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 화면이 다 이렇게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N키 누르고, 컨트롤 N키 누르면 요거 나오죠. Select Wizard라고 나오잖아. 컨트롤 N키 누르시면 자바 검색해봐. 자, 자바 검색하면 어떻게 돼? 자바 프로젝트 뜨죠, 여기 밑에. 네. 일단은 뭐냐면 자바만 여기서 이제 학습을 먼저 할 거니까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봤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 옛날에 리액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JSP 파일 있지, 확장자가. 그걸 썼어요. 그걸 쓰다가 이제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JSP가 이제 말하자면 HTML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발전돼서 스프링 부트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타임리프라는 거. XML이랑 HTML이랑 합쳐놓은 거. 자, 그걸 쓰다가 그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갖고 그냥 웹에서 새로 고침이 되니까 리액트를 쓰자 하면서 이제 리액트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서 그 JSP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실 거야. 그 스프링 할 때는 최초에. 그래서 JSP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할 때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줘야 돼. 왜냐면은 JSP나 타임리프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리액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알아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 스프링 할 때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이 아닌 거는 절대 안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아닌 그냥 일반 JSP 프로젝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을 거고 스프링만 해보실 거예요. 여기서 자바에서는. 자, 자바 프로젝트, 자바라고 검색을 하면 밑에 자바가 나오고 자바 프로젝트 나오죠. 자, 요거를 선택하고 넥스트. 자, 프로젝트 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자, 프로젝트명을 어드밴스.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라고 쓰고 넥스트. 자, 피니쉬. 자, 그러면 이게 항상 떠요. 이클립스의 이제 특징인데 퍼스펙티브라고 돼 있는 걸 열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Remember my decision 눌러놓고 no 해줘요. 이 창이 뜨면 내 결정 기억하기 해놓고 오픈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no. 자, 거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 부분, 이거는 잠깐 캡처된 거를 한번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프로젝트명 밑에 JRE 시스템이라고 있고 SRC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SRC라고 돼 있는 거 밑에다가 이제 만드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바 파일을 만드실 거고요. 자, JRE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뭐예요?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JRE는 뭐의 약자냐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예요. JRE. 자바 런타임 뭐냐? JDK가 있어야지만 얘가 실행이 돼. 자바 디벨로퍼 키트 있죠.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컴퓨터에 JDK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야? 자바 S21이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JDK 21 환경에서 이제 사용하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자, 얘는 이제 JDK에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바 디벨로퍼 키트에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21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야, 얘가. 그래서 요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저번엔가 이제 말했던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자바의 베이스 모델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한 사항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SRC 선택한 다음에 자, SRC 선택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New Java 라고 되어 있는 거, New Clas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해요. 자, 보시면 이제 환경이 이래버리니까 꼭 봐줘야 돼. 뭐냐면, 자, 패키지는 뭐냐면 얘네들을 클래스를 집어넣는 그 폴더를 패키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명을 따라가고요. 소스 폴더는 SRC 여기에 있는 거고, 패키지는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함을 시키고, 또 따로 만들려면 따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아직은 따로 만들 경우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고요. 자, 베이스라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클래스명을 베이스로 할게요. 자, 베이스 언더바 0 해놓을게요. 베이스 언더바 0 하고, 밑에 잘 보시면 which method stop would like creat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잖아. 보면 여기 public state void main 체크하겠냐고 물어봐요. 여기 체크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피니시를 해주면은 요렇게 나와요. 자,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자바 베이스는 이제 모든 모듈에 이제 의존하는 기본 모듈로, 모듈 중 유일하게 require, 그러니까 임포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자바 베이스 모듈이거든요. 자, 스트링 베이스 자, 요거요. 이제 자바점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모듈 중에 이제 유일하게 그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장 모듈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제 영문으로 먼저 쓸게요. java.language 자바 util java.text 자바타임. 자, 자바타임 우리 두 번째 만나는 거죠? 뭐야? 저번에
1970년 1월 이후에 쓰는 그것 때문에 얘가 직관적이지 않고 다 문제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누구누구, 그 다음에 얘는 누구누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타임 패키지. 타임 패키지에서 직관적으로 했다 그랬지? 개혁에. 자바 타임. 그, 템포러리 예약생 이제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면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바 IO, 인풋 아웃풋. java.net 자바 니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자바 랭귀지. 자바 언어의 이제 기본 클래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자바 유틸은 자료 구조와 관련된 컬렉션.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는 날짜 및 숫자를 원하는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포맷 클래스. 자, 자바 타임. 날짜 및 시간을 조작하거나 연산하는 클래스 제공. 자, 인풋 아웃풋,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를 제공해요. 자, 자바.net은 이제 뭐냐면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된 클래스를 제공. 자바 NIO,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을 위한 버퍼 및 새로운 입출력 클래스. 이게 자바 NIO예요. 자, 얘를 이제 띄울 때는 항상 요거 가벤 있죠. 가벤을 해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사용한 스트링, 시스템, 인티저, 더블,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 랭귀지 패키지에 있고 키보드 입력을 위해 사용하는 스캐너는 자바 유틸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때문에 이런 장황한 말을 선언을 하는 건데, 자, 자바 랭귀지는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클래스를 담고 있는 패키지로 이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얘기예요. 이제 내장이 이제 말하자면 닉가이어나 임포트 모드를 쓰지 않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비밀이 오늘 하나가 밝혀지는데요. 왜냐면은 저번에 우리 오브젝트라는 말을 잠깐 하다가 말았잖아요. 자바 배울 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바를 또 깊숙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요게 되거든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쓰고 오브젝트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익스텐즈 키워드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으면요, 익스텐즈 저희가 이제 조금 하다가 나중에 배운 거잖아, 맞죠?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으면 암시적으로 자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이제 자바의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의 자식이거나 자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익스텐즈를 쓰지 않아도 누구의 자손? 오브젝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얘한테 상속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오브젝트 밑에 시스템, 스트링, 넘버 이런 것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자, 오브젝트의 equals 메서드는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고
불리언 값을 리턴한다. 불리언 뭐예요? 트루 폴스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그 퍼블릭 클래스 멤버 자,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퍼블릭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맞죠? 여기서 이걸 빼버려. 클래스 멤버로 해. 자, 한 구문에서 퍼블릭은 두 개일 수 없다. 그 드라마 대사처럼 태양은 두 개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클립스 오랜만에 보니 성우 씨. 네. 네, 이게 다이어트 회사가 인하우스여갖고 원래 에이전시 갔으면 봤을 건데 전자적으로 그러니까 저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자적인 프레임워크 그냥 둘 중에 하나에 뭐냐면은 전자적으로 프레임워크 아니면 인텔리지 이제 그 인텔리지를 강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잘해 구독료 3만 원이거든. 그것도 연이면 무시 못하잖아요. 36만 원 피 같은. 근데 이제 은근히 인텔리지를 다들 성공해갖고 직원들한테 뭘 쓰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돈을 안 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클래스 멤버는 익스텐지 안 했죠. 누구의 자손? 여기 모든 애들은 오브젝트의 자손이에요. 객체, 자바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오브젝트의 이퀄즈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고 이제 불리한 값을 리턴하게. 자, public string id 자, public member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건 뭐죠? 저희 지금 만드신 거 생성자. 자, 매개 변수로 이제 스트링 아이디 있잖아요. 이거를 해주고, this.id는 id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클래스를 내 입맛에 맞게 재정해 하는 게 이제 오버라이드거든요. 자, 오버라이드 밑에다가 public boolean equals 자, 매개로 이제 오브젝트 자, 오브젝트의 equals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를 오브제라고 해놓고 이제 뭐냐면 equals 메소드를 재정했어. 여기다가 매개 값으로 놓고 만약에 if 오브제
오브젝트가 인스턴스 오브 멤버 타겟 자, 위에 거는 이제 뭐냐면 오브젝트 이퀄즈 메소드를 재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버라이드를 쓴 거고, 자, 인스턴스 오브 멤버 타겟. 자, 오브젝트가 멤버 타입인지 검사하고 타입 변환 후 타겟 변수의 대입이라는 얘기야. if 오브젝 인스턴스 오브 멤버 타겟은, 자, 오브젝가 타겟 변수의 대입. 자, 그다음에 이제 또 if 구문으로 id 점 equals 자, 타겟 점 id. 자, id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하는 거야. 리턴 true. 같으면 리턴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예요. 리턴 false.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어떻게 하냐면은 얘 있지. 자,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이쪽에서, 자, 위에서 멤버를 썼잖아. 그러니까는 같은 방에서 쓰면은 딱히 임포트를 안 해도 돼요. 같은 방 안에 있는 거야. 같은 방 안에 같은 파일에. 자, 멤버 오브제 1번 얘는 new 멤버 자, 블루 멤버 오브제 1은 new 멤버 블루 아규먼트로 이제 블루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멤버 오브제 2는 자, new 멤버
블루. 똑같은 애를 지금 두 번 썼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썼는데 그 C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C는 여기서 이제 팍팍 꼬아놨는데 자바는 그래도 많이 직관적이에요. 자, 멤버 오브제 뉴 멤버 레드 자, 만약에 if 가로 열고 오브제 1 오브제 1값이 equals 오브제 2와 동등하다면 equals 오브제 2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이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if else로만 이제 써놓는데 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자, 오브제 1과 오브제 2는 동등하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오브제 1과 오브제 2는 동등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단 또 여기다가 출력값을 또 하나를 쓸 건데 뭐냐면은 그 오브제 1, 2, 3에서 지금 같은 애들은 누구누구요? id 값이 같은 애들 아이덴티티 P요. 누구? 오브제 1, 2죠? 오브제 3는 뭐가? 같은 4개지만 번지수가 틀린 거지? 얘는 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밑에다가 자, if 오브제 1 equals 오브제 3 자,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자, 오브제 1과 오브제 3는 동등하다. 자, else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오브제 1과 오브제 3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봐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이 예제에서 했던 거에 대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자, 익스텐즈 하지 않은 모든 자바의 클래스들은 누구? 오브젝트의 후손이야. 자, 그 오브젝트의 후손인 애들은 얘를 갖고 있어. 뭐냐? equals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그 상단에서 지금 했던 멤버즈라는 거를 그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디스 아이디는 아이디로 이제 하게끔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생성자가 있는 이 클래스 바닥에다가 뭘 했냐면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오브제를 한 다음에 클래스 제정해 가지고서 아이디가 서로 같은지 비교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정의 자체를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 여기에서 이 클래스 안에서.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객체를 선언하는 순간에 이 습성에 대해서 모든 걸 받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같은 방안에서 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 자체를 임포트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갖고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환경이 조금 바뀌어요. 이 플레이 버튼 있지?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고 자, 이제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오브제1과 오브제2는 동등합니다. 오브제1과 오브제3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왜? 같은 멤버로 3개 다 선언했지만 아이디가 지정한 게 1, 2는 같았죠. 블루 맞지? 3는 뭐야? 레드였잖아. 그래서 틀리지 않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C 같으면은 또 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C면은 좀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 오전에 있잖아. 오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심화나 배우지 않았던 거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기존에 했었던 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복습하고 이론적인 내용들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자, 아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뭐였냐면은